강아지들마다 챙겨야 되는 영양소들도 좀 다른가요? 여러 회사에서 여러 가지 제품들을 경쟁적으로 출시를 하고 있습니다. 그러면은 어떤 영양제들을 우리 강아지 고양이한테 먹일 것인가 보호자분들도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. 네. 지금 영양제 먹이는 거 있나요? 저희 관절. 관절 영양제. 강아지들 많이 먹이는 영양제가 관절 영양제, 뭐 피부 영양제, 눈 영양제, 뭐 항산화제 그런 제품들이 있을 건데, 근데 혹시 강아지 멀티비타민 들어보셨어요? 먹여봤어요. 그 가루 형식으로 된 걸로 그냥 한번 먹어봤어요. 맞아요. 사람은 영양제 하면 사실 제일 1번으로 떠오르는 게 멀티비타민이죠. 네. 근데 강아지들은 비타민제 먹이는 분들 아마 많지는 않으실 거예요. 왜냐하면은 사료에 웬만하면 들어있거든요. 네. 그래서 그만큼 편한 거예요. 그 강아지들 미량 영양소라고 하죠. 여러 가지 미네랄 성분이나 비타민 소량 영양분들을 웬만한 사료들은 필요한 만큼 충족을 시켜놨기 때문에 품질 괜찮은 사료들을 먹이는 동물들은 비타민제를 굳이 따로 급여를 할 필요성은 높지는 않습니다. 제가 보통 추천하는 영양제가 있어요. 사료에 첨가가 되기 좀 쉽지 않은 것들입니다. 그래서 대표적인 게 오메가3 영양제입니다. 오메가3는 DHA나 EPA 같은 그런 지질 성분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. 걔네들이 피부의 탄력이나 피부의 건강을 유지시켜주는 역할도 하고 뇌 신경계에도 도움을 주고 여러 가지 항염증 작용을 하는 성분입니다. 그래서 오메가3 같은 경우는 제가 보통 건강한 아이들 뿐만이 아니라 관절 안 좋은 애들, 그 다음에 알러지 피부 질환 있는 아이들, 그 다음에 만성 염증성 질환 가지고 있는 아이들한테 보통 전반적으로 권하는 영양제인데요. 이게 문제가 뭐냐면 왜 사료에 첨가하기가 어렵냐? 오메가3는 공기 중에 노출되면 금방 산패가 돼요. 네. 항염증 작용을 하는 애들이기 때문에 공기 중에 노출되면 산소랑 결합해가지고 금방 그 효능이랑 효과가 떨어져 버리거든요. 그래서 보통 오메가3 제품들을 먹이실 때는 특정한 공정을 거쳐서 뭐 캡슐이 되어 있든지 공기 중에 노출되지 않도록 급여를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. 오메가3는 뭐 생선, 피쉬 오일, 뭐 크릴 오일, 초록잎 홍화 오일 그런 형태에서 추출된 걸 가지고 많이 급여를 하는 편이고요.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많이 먹으면은 얘네들 설사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변 상태를 좀 자주 봐주시고, 이것도 지방이기 때문에 많이 먹으면은 살찔 수 있어요. 네, 그래서 비만한 아이들이나 고지혈증 있는 아이들, 건강상의 이슈가 있는 아이들은 급여할 때 좀 수의사와 상담을 좀 거쳐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. 기능이 있는 영양제들도 많이 있잖아요. 네. 저희가 먹이는 관절 영양제라든지 심장 영양제도 많고, 네, 맞아요. 눈 영양제도 있고 것도 많고, 그런 것들은 좀 추천을 하시는 편인가요? 일단 좀 마케팅적인 요소로 뭐 눈 영양제, 심장 영양제, 관절 영양제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, 보통 심장 영양제랑 눈 영양제를 보면은 항산화제 성분이랑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비타민이나 필수 아미노산 성분이 추가가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.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의 영양분들은 사료에도 첨가가 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는 뭐 꼭 필요하다라고 보지는 않고요. 물론 이제 그런 심장 질환이 있거나 아니면은 뭐 관절이 안 좋거나 그런 아이들에는 어느 정도는 기대를 할 수는 있어요. 근데 영양제가 영양제인 이유가 있습니다. 무슨 얘기냐면 영양제는 약은 아니거든요. 약은 썼을 때 거의 확실하게 효과를 볼 수가 있는 것들이고, 다만 잘못 먹었을 때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가 있는 것들입니다. 근데 영양제들은 꼭 효과가 있다라고 장담을 할 수는 없어요. 근데 대부분은 먹었을 때 부작용이 나타나는 경우는 적기 때문에 그래도 보호자분께서 그 부분에 좀 신경을 쓰고 걱정이 된다면 먹인다고 해서 바쁠 거는 대부분 없어요. 또 한 가지 제가 영양제 중에 권장하는 거는 유산균제입니다. 네. 유산균도 요즘에 되게 핫한 분야인데요. 진짜 최근 몇 년 사이에 유산균을 포함한 그런 장내 세균들이 어떤 균형을 잘 이루고 있는 것이 장 건강, 소화기 건강뿐만 아니라 뇌 건강이나 면역계통의 질환에도 도움이 된다는 연구가 요즘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저는 장 건강 안 좋은 애들 뿐만이 아니라 아토피, 알러지 있는 애들도 유산균제 먹이라고 권장을 해요. 또 유산균도 생균이기 때문에 사료에 직접 첨가하는 거는 사실 좀 쉽지가 않은 것 같거든요. 그래서 유산균도 따로 영양제 형태로 급여를 하는 거를 보통 권장을 합니다. 그 다음에 나이가 이제 중년 이상이 되거나 아니면은 특정한 질환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기능성 제품들이라든지,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항산화제. 항산화제는 나이가 들었을 때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노령성 질환,
퇴행성 질환이나 종양성 질환들을 좀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. 이것도 완벽하게 그걸 먹어서 막을 수 있다라는 개념보다는 그래도 먹었을 때 도움이 될 수가 있으니까 가능하면 먹여주자, 그런 쪽에 가까운 것 같아요. 오메가3나 그런 영양제를 통해서 급여가 되는 제품들은 함량이 그래도 어떤 특정한 기준 이상이에요. 그래서 제품들을 선택을 하실 때는 함량 표시된 것도 보시고요. 그다음에 사실 우리가 일반인들이 각각의 제품들이 얼마나 좀 좋은 재료들을 가지고 위생적인 공정을 거쳐서 만들어지는지를 일일이 알기는, 제가 수의사인데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다 알기는 어렵거든요. 그래서 대부분은 제품들의 업력이 좀 길고 좀 믿을만하고 인지도가 있는 회사의 제품을 사용하신다면 그래도 제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는 아무래도 좀 적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사용을 하게 됩니다.